엄마가 할머니 납치해서 죽이려고 해요. 뭐라고? 70세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전화 통화 들었는데 할머니를 시골 요양원에 가둬놓고 나올 생각도 못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건물 팔아서 돈 다 가져간다고요. 우리 미영이가 설마 할머니, 엄마가 효도 관광이라고 속여서 서류에 도장받은 거 기억나세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간병사 출신 며느리를 그렇게 믿었는데 할머니가 죽으면 어떡해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지은이의 절규가 할머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70세 할머니가 며느리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손녀 덕분에 놀라운 반전을 맞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순자 할머니의 기막힌 복수극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70세가 됐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강남 건물을 관리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아들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70세인 저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서 강남 건물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태준이와 며느리 미영이 그리고 22살 손녀 지은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미영이는 간병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를 잘 챙겨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미영이가 어제 저녁 갑자기 제 방으로 찾아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뭔가 심각한 이야기인가 싶어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님께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라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간병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봤는데요. 어머님처럼 자식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은 없었어요. 미영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남편과 함께 40년 동안 건물을 관리하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제 마음을 이렇게까지 헤아려 주는 줄 몰랐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고맙구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미영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님,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계획했어요. 최고급 호텔에서 편히 쉬시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라는 말에 저는 더욱 기뻤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이 제주도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저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여행 준비하는 동안 건물 관리는 제가 잠시 도와드릴게요. 미영이는 여행 가방을 챙기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괜찮아, 며칠 안 가는 건데 몰라고 했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여행 가시는 동안 혹시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세입자들이 연락할 수도 있고요. 미영이의 말이 그럴듯해서 저는 그래, 그럼 고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영이는 곧바로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어요. 안에는 건물 임대 관리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들의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임시로 제가 관리하는 동안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저는 며느리를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간병사로 일했던 경험도 있고 평소에 저를 잘 모셔왔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미영이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어머님, 정말 행복한 여행 되실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미영이의 눈빛에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여행을 앞둔 설렘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설레어서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천천히 움직이던 미영이가 이상하게 서두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짐은 많이 싸지 마세요. 거기서 다 사드릴게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챙겨야지라고 했는데 미영이는 정말 필요 없어요. 호텔에 다 있어요라며 계속 만류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손녀 지은이가 아침을 먹으러 나왔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학교 방학이라 시간 많은데. 지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이라고 하니 지은이도 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했어요. 저는 그래, 우리 지은이도 같이 가자. 얼마나 좋겠어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미영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안 돼요. 지은이는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해야 해요. 미영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은이는 엄마, 전 시험 다 끝났는데요? 라며 의아해했어요. 미영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아니야, 다음 학기 준비해야 하잖아 라며 억지로 둘러댔습니다. 왜 그래, 미영아? 지은이도 같이 가면 좋잖아. 제가 미영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미영이는 더욱 완강했어요. 어머님, 할머니랑 둘이서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지은이는 정말 공부해야 해요. 미영이의 태도가 너무 이상해서 지은이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상했던 엄마가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에도 미영이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면서도 자꾸 시계를 보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미영아,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니? 라고 물었지만 미영이는 아니에요. 그냥 여행사 확인하는 거예요 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은이는 여전히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할머니랑 제주도 여행 꿈에서도 그리던 일인데. 지은이의 말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손녀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울까 생각했거든요. 지은아, 다음에 따로 할머니랑 여행 가자. 제가 지은이를 달래려고 하자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지은아, 할머니 말씀 들었지? 이번엔 할머니 혼자 편히 쉬시게 해드려야 해. 미영이의 말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이는 섭섭한 표정으로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지은이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엄마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미영이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내일 할머니 시골로 보내고 나면 바로 건물 매매 계약 진행하세요. 지은이는 깜짝 놀라서 몸을 숨기고 계속 들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이미 준비됐어요. 할머니가 직접 도장 찍어주셨거든요. 미영이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어요. 지은이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올 생각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치매 기미가 있다고 하면 되잖아요. 더욱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70억짜리 건물 하나로 우리 평생 걱정 없겠네요. 시골 요양원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하죠. 미영이는 구체적인 계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엄마가 할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차 보내주시고
계약서도 준비해 주세요. 미영이가 전화를 끊자 지은이는 급하게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당장 할머니께 달려가서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손이 덜덜 떨리는 가운데 할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엄마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하지만 지은이는 더 늦기 전에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는 할머니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손녀의 모습에 깜짝 놀라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지은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저는 다급히 지은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팔을 꼭 잡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를 납치하려고 해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손녀의 어깨를 잡으며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제가 엄마 전화 통화 다 들었어요. 우리 미영이가 그럴 리 없어. 지은아, 뭘 잘못 들었을 거야.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효도 관광을 보내주겠다던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할머니, 엄마가 건물도 팔려고 해요. 70억이라고 했어요. 지은이는 더욱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서류에 도장 찍으신 거 기억나세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도장을 찍었던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순히 임대관리 서류라고 생각했는데, 지은아, 정말이니? 정말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시골 요양원에서 나올 생각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치매에 기미가 있다고 하면 된다고도 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그런 계획을 세웠다니. 마침 그때 미영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지은이를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를 왜 놀라게 하니? 밤늦게 뭐 하는 거야? 미영이는 태연한 척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보였어요. 지은이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진실을 말해요. 효도 관광이 거짓말이라고요. 아, 너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미영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 지은이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지은이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애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봐요. 미영이는 저에게 말하면서도 지은이를 노려봤습니다.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어요. 엄마가 건물 팔려고 부동산이랑 통화했어요. 할머니를 시골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다고요. 지은아. 미영이가 지은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저는 미영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영아, 잠깐만. 지은이 말이 사실이야?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지은이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영이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40년 동안 세입자들과 갖가지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으로 미영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아, 어제 내가 찍은 도장이 어디에 쓰인 거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미영이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건 정말 임대관리 서류였어요. 어머님이 여행 가시는 동안.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엄마가 70억짜리 건물로 평생 걱정 없다고 했잖아요.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40년 동안 건물 관리를 하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미영아, 너 정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저는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미영이는 제 표정이 달라진 것을 눈치채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아, 할머니랑 같이 가자. 엄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미영이는 우리를 따라오면서 계속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며느리에게 진짜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저는 지은이와 단둘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가진 게 정말 그 건물 하나뿐일 것 같니? 저는 지은이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어봤습니다. 지은이는 눈을 깜빡이며 의아해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건물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지은이 똑똑하네. 맞아. 저는 서재 책장 뒤에 숨겨둔 두꺼운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40년 동안 모아온 중요한 서류들이었어요. 할머니가 40년 동안 건물 하나로만 살았을 것 같니? 이것들 좀 봐봐. 제가 파일을 열자 지은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안에는 여러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강남의 건물이 1, 2, 3, 4, 5개나 있어요? 지은이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뿐만 아니야. 내 엄마가 다니는 병원 건물도 내 거고 아빠가 자주 가는 헬스클럽 건물도 내 거야. 뭐라고요? 엄마 병원도 할머니 건물이라고요?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돈을 모아서 하나씩 사들인 거야. 내 할아버지도 정말 고생 많이 했지. 지은이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노리는 그 건물은 전체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돼. 제 말에 지은이는 완전히 놀란 표정이 됐어요. 저는 지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 미영이가 뭘 노리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이야. 그럼 할머니, 왜 가만히 있으셨어요? 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지은이가 다급히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어디까지 갈지 보고 싶었거든. 정말로 나를 배신할 수 있는지 말이야. 사실 저는 미영이가 간병사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간병사들 중에는 어르신들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미영이는 제 며느리였고 저는 가족을 믿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지은이는 제 마음을 헤아리며 말했어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마음 아팠어. 하지만 지은이 덕분에
더 큰 상처받기 전에 알 수 있었구나.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계시다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정말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미영이한테 진짜 누가 이 집 주인인지 보여줄 시간이 왔구나. 제 눈빛이 날카로워지자 지은이도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미영이가 나를 데리고 나가려고 할 텐데 그때 깜짝 선물을 줘야지. 저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분명 내일 아침 일찍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직접 건물로 가서 세입자들과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미영이는 당황할 거였죠. 할머니, 정말 완벽한 계획이에요. 지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함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지은아, 내일 우리 연기 좀 해야겠다.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해.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며 내일의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마침내 저는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온갖 사람들과 부동산 거래를 해오면서 쌓인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미영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였습니다. 지은아, 이제 잠자러 가자. 내일 큰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지은이와 함께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 내일이 정말 기대돼요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낼 때가 온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미영이가 아침을 차려주자 고맙다, 미영아라고 말하며 웃어줬어요. 미영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떠나는 거죠? 차는 10시에 와요. 미영이는 마지막 확인을 하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정말 고맙구나. 오랜만에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옆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영아, 여행 가기 전에 건물 세입자들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고 싶어.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시간도 없고요. 미영이는 당황하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오늘 꼭 해야겠어. 며칠 비울 텐데 미리 말씀드려야지. 같이 가줄 수 있지? 어머님, 정말 필요 없어요. 제가 나중에 전화로 말씀드릴게요. 미영이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도 같이 가자. 할머니 도와줘. 지은이는 네, 할머니. 하고 대답하며 따라 나섰어요. 결국 미영이는 어쩔 수 없이 저희와 함께 건물로 향하게 됐습니다. 건물에 도착하자 저는 1층 카페로 직접 들어갔어요. 카페 사장님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웬일이세요? 사장님, 제가 잠깐 여행을 가는데 혹시 건물 관리 관련해서 연락 오면 이분한테 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연락 주세요. 저는 미영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어제 부동산에서 연락 와서 이 건물 매매한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순간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야? 라며 놀란 척 연기했어요.
어제 이분이 와서 건물주 권한으로 매매 계약 진행한다고 하면서 세입자들한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카페 사장님은 미영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영이를 차갑게 바라보며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설명 좀 해봐라고 물었어요. 미영이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물어봤습니다. 카페 사장님도 상황을 눈치채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냥 미영이가 변명하려는 순간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미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이걸 들어봐. 지은이가 녹음한 내 전화 통화 내용이야. 저는 어젯밤 지은이가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미영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나왔어요. 70억짜리 건물 하나로 우리 평생 걱정 없겠네요. 미영이는 완전히 당황하며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라고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니? 저는 미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다니는 병원 건물도 내 거야. 뭐라고요? 미영이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카페 사장님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강남에 내 건물이 5채나 있어. 네가 노린 건물은 그 중에서 제일 낡은 거였고,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영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네가 지금까지 한 건 전부 헛짓이었어. 지은이는 옆에서 엄마, 이제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 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이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이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었거든요. 미영아, 사과는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어제 부동산에 의뢰한 매매건 당장 취소해. 두 번째, 세입자들한테 나가라고 한 것도 사과해. 미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순간 미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의뢰한 건물 매매건. 네, 취소해 주세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금을 받으신 거 아닌가요? 전화기 너머로 중개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는 당황하며 쟤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계약금을 미리 받았어요. 500만 원. 미영이가 고백하자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것도 당장 돌려줘야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당장 돌려드릴게요. 미영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미영아, 네가 한 일이 이것만일 것 같니? 저는 미영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미영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저 김순자예요. 제가 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자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우리 며느리 박미영 씨요? 오늘부터 출근 안 해도 돼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가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임대료를 못 내는 병원에서 일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오늘부로 임대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했거든요. 미영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병원에서 잘리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아요? 미영이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카페 사장님과 다른 세입자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미영아. 네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그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지은이는 옆에서 엄마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박미영 씨가 제 건물들 매매 의뢰한 거 모두 취소하세요. 어머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과는 거래 안 하셔도 돼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전화를 끊자 미영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마음을 잘못 먹었어요. 미영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아, 네가 나를 속이려고 할 때는 생각 안 했니? 내가 40년 동안 건물 관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는지. 저는 미영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간병사 출신이면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미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돈이 급해서 아이 등록금도 내야 하고. 그런 건 말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속이려고 했어? 제가 따지자 미영이는 더욱 울었습니다. 지은이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정말 효도해야 해요. 지은아가 말이 많네. 저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아, 마지막 기회야. 저는 미영이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제대로 살겠다면 병원 임대 계약 다시 생각해 볼게. 미영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정말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저는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계약금 500만 원 당장 돌려줘. 둘째,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건물 관련된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마. 셋째, 진심으로 며느리 노릇해. 미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3가지 조건 다 지키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는 잠시 멈춰서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나이 든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 우리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 미영이는 네, 어머님. 정말 명심하겠어요 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속이 좀 시원해졌어요.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통쾌한 순간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미영이도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았고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미영이는 약속대로 계약금 5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계약금 다 가져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는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으며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진짜로 뉘우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미영아, 그런데 네가 한 일이 이게 다니? 제가 물어보자 미영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짓 한 적 있지?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영이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영아, 거짓말하지 마. 간병사로 일할 때 다른 분들 재산도 노렸지? 제가 추궁하자 미영이는 결국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예전에 한번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분이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저도 그때 돈이 급해서 그래서 저는 차갑게 물어봤습니다. 통장을 맡기셨는데 제가 조금씩 빼서 썼어요. 미영이의 고백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조금씩이 얼마나? 200만 원. 아니, 300만 원 정도요. 미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이제 진짜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미영아, 네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제가 소리를 지르자 지은이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다른 할머니한테도 그런 짓을 했어요?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영아, 그 할머니 연락처 알아? 네. 아직 연락하고 지내요. 당장 전화해서 사과하고 돈 돌려줘. 저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미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할머니, 저 미영이에요. 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미영이가 전화로 사과하는 동안 저는 지은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는 줄 몰랐지? 네, 할머니. 정말 충격이에요. 지은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미영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할머니한테 사과드렸어요. 돈도 이번 주 안에 돌려드리기로 했어요. 그래, 당연한 일이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영아, 이제 네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겠다. 저는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내 돈 관련된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마. 둘째, 간병사 일도 그만둬. 셋째, 집에서 나를 정성껏 모셔. 미영이는 네, 어머님. 다 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용돈을 줄 테니까 그걸로만 생활해. 저는 미영이에게 월 200만 원의 용돈을 주기로 했어요. 미영이는 어머님, 너무 고마워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미영아, 다시 한 번만 나를 속이려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용서 안 해. 집에서 내보낼 거야. 네, 어머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영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은이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로 할머니께 효도해야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알았잖아요. 응, 지은아. 엄마가 정말 바보였어. 미영이는 지은이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미영이가 진짜로 뉘우치는 것 같았거든요. 40년 동안 쌓인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는데 이제 미영이는 변할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살아보자. 저는 미영이와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 집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우리 집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미영이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미영이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해주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맙다, 미영아. 정말 맛있겠네. 저는 미영이의 변한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간병사 일을 그만두고 저만 모시게 된 후로 미영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시잖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고맙구나. 미영이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제 재산을 노리는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아들 태준이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태준이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저는 어서 와라, 태준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준이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영이한테 들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정말 죄송해요. 태준이가 깊이 고개를 숙이자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태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저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사실 태준이도 피해자였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사업도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았어요. 태준이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마음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지은이가 대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경영학 수업에서 부동산 관리에 대해 배웠는데 할머니가 정말 천재세요. 지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제게 달려왔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네, 제가 졸업하면 할머니 사업 도와드릴게요. 할머니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다니 말이에요. 미영이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님 같은 분을 속이려고 했다니. 미영이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미영아.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저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미영이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럼 이제 진짜 제주도 여행 가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모두 함께요. 미영이가 제안하자 모두들 좋다고 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진짜 효도 관광을 가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기뻤어요. 태준이가 엄마 최고급 호텔로 예약할게요라고 말하자 저는 그래, 우리 가족 모두 편하게 쉬자라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정말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미영이는 제 가방을 들어주고 태준이는 휠체어를 밀어줬어요. 지은이는 제 팔을 부축하며 할머니, 조심히 걸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호텔에서 저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미영이는 하루 종일 제 옆에서 불편한 건 없는지 살펴봤고 태준이는 맛있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저를 모셨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때문에 가족이 힘들었는데. 미영이가 죄송해하자 저는 이제 그런 말하지 마라.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 저희 영원히 함께 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손녀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그래,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라고 답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 가족의 행복은 계속됐어요. 미영이는 매일 저를 정성껏 모셨고 태준이는 주말마다 저와 함께 건물들을 둘러보며 관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은이는 방학 때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경영에 대해 물어봤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70세 할머니가 강남에 70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니 말도 안 돼. 너무 과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부자 중 60대 이상이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알고 보니 큰 부자인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뜻이죠.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둘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셋째,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넷째,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관계로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로운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할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